이야기를 하는 것이 2장의 전부입니다. 그 세부 내용을 보면은 첫째 이제 불대수 기본 정의들, 이 불대수의 기본 정의는 이제 이 정의를 알아야 응용을 할 수 있고 불대수 정리에서 간략화할 수 있는 스킬들을 갖게 되죠. 그다음 불대수의 기본 정리들, 법칙들, 뭐 여러 가지 법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나중에 뒷부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핵심적인 몇 개의 법칙은 반드시 기억을 좀 해둬야 합니다. 대부분은 불대수의 정리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학의 정리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은 수학의 정리와 일치하는 것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법칙도 있고 뭐 그런 조금의 다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어떤 논리를 불함수로 표현하는 방법 이런 거죠. 불함수는 사실은 어떤 논리가 주어지면 그 논리를 사실은 처음에 이제 진리표를 만들고 그 진리표로부터 불함수 표현을 하죠. 불대수로 표현을 하죠.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 이 첫 번째는 논리가 주어져 가지고 시작할 때가 있고 두 번째 어떤 진리표가 주어져서 시작할 때도 있고 논리가 주어지면 논리에서 진리표에서 불대수 표현해서 그걸 뭐 간략화해서 디자인하면 되는데 설계하면 되는데 뭐 진리표가 주면 2번부터 시작하면 되는 것이겠죠. 아마 뒤에 나올 때 이야기 다시 할게요. 그다음에 각종 이제 디지털 로직 게이터, 논리 게이터, 디지털 논리 게이터들, 뭐 엔드, 오와, 나트, 익스클루시브, 오와 등등이 있죠. 뭐 이것들은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어쨌든 한번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넘어가도록 합니다. 자, 불대수의 사용. 전체적으로 우리가 디지털 논리 회로를 설계하는 과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요 그림 요거는 일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하고 무시해도 좋습니다. 요 어떤 진리표가 주어지면은 그거를 이제 논리식으로 나타내죠. 논리식으로 나타내는 요게 불대수 식으로 나타내죠. 불함수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 진리표로부터 사실은 요 위에 사실은 이제 논리가 이제 있어야 되는데 논리가 주어질 때가 있고 진리표가 주어질 때가 있고 여기 이제 공용어로 쓰이죠. 어떤 풀어서 논리가 주어지면 그걸로 이제 그 논리에서 이제 이 진리표를 만들어서 그 이후로 시작하면 되는 것이죠. 그 어떤 주어진 논리식을 논리로 설계를 하기 위해서 최소 축약식으로 바꿔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즉 이제 이 논리식이라는 것은 결국 그 설계에서 결국은 각종 게이트로 설계하게 되는데 이 논리식을 줄이지 않으면 결국은 현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드웨어적인 각종 논리 게이트를 많이 쓰게 되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똑같은 논리를 실현함에 있어서 논리 게이트를 최소한으로 써서 최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제 최적의 개수를 가지고 논리 회로를 설계하는 것이 목표이죠. 그래서 반드시 어떤 논리나 진리표가 주어지면 그거를 불대수로 표현해서 최소 축약식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만드는 종류가 이제 세 가지가 여기 있는데요. 간략화하는 세 가지 있긴데 첫째 불대수를 가지고 이 대수의 정리 즉 이 수학적인 속의 대수적인 정리를 가지고 불대수의 정리가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이런 정리를 가지고 간략화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첫째. 두 번째 카르노맵이라는 K맵이라 하기도 하고 카르노라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름을 카르노맵이라고 하는데 이 카르노맵으로 이 간략화하는 방법이 있고 요거는 이제 도식적이고요. 그림으로 그리는 거죠. 그림으로. 그다음에 세 번째 QM 알고리즘 있는데 QM은 퀸하고 M 따서 퀸 맥클라스키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이걸 뭐 줄여서 QM 알고리즘이라고도 하죠.
이렇게 세 가지 했는데 입장식이 달라는 거지. 어, 요거는 테이블람에 썼다 그래. 저거 이제 우리말로 하면 뭐 테이블 방법, 뭐 이렇게 이거 그거를 이제 QM 방법인데 이거는 방법이 테이블 방법이고 카르노맵은 도식적인 방법이고 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이렇게 세 가지를 하는 들을 뒤에 하나씩 보게 될 겁니다. 여기서 핵심이 뭐냐 하면 결국은 어떤 논리가 주어지면 그거를 진리표로 이렇게 하고 난 뒤에 어떤 논리식을 주어주고 이 최소 축약식이 구하는 것이 가장 핵심인데요. 그 최소 축약식을 구하려고 하면 요 세 가지 스킬을 반드시 또 알아야 하고 최소 축약식이 되기만 되면 논리로 설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부터 출발할 수도 있고 진리표로부터 출발할 수도 있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대부분은 사실은 중간에 있는 카르노맵을 가장 많이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QM도 많이 쓰고 있는데요. QM은 이거는 이제 변수가 6변수 이하 주로 쓰고 인마는 6변수 이상에서 주로 쓰는데요. 6변수 이상이니까 이것은 이제 어떤 시뮬레이션 방식으로 즉 무슨 말인가 하면은 컴퓨터로 간략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컴퓨터로 테이블라 방식으로 간략하는 방식이 QM 알고리즘입니다. QM 알고리즘은 원래 만들 때 시뮬레이션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 즉 컴퓨터로 사람이 간략하는 게 아니고 어떤 규칙을 주어지면 그거에 의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컴퓨터에 의해서 간략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한이 된 그런 알고리즘입니다. 실제로는 이 두 개가 이제 가장 활발히 쓰이고 있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부울대수의 간략화 예를 하나 볼게요. 어떤 논리가 주어지는데 입력이 이제 두 개네요. 입력이 2변수네, 2변수. 입력이 두 개예요, 두 개. 입력이 두 개고 출력이 하나네요. 그러면 출력이 이제 이렇게 주어졌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네요. 그럼 여기에서 이 함수를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최적 간략화를 했네요. 하는 과정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이 과정은 부울대수 정리를 적용한 거네요. 일단은요. 어떤 과정인가를 보기 위해서 지금 해놨네요. 자, 이거 이제 이렇게 주어졌을 때에 간략하기 위해서 요거는 뭐냐면 요거하고 똑같은 놈만이잖아. 요거와 똑같은 거를 하나 더 넣었네, 그죠? 요거는 우리가 이미 여러분이 중고등학교 때 했을 수도 있는데요. 요 놈이죠, 요 놈. 요 놈이잖아요, 요 놈. X와 X는 X다. 그런 이야기죠. 똑같은 걸 하나 더 하면 똑같은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그럼 X는 이진 논리이기 때문에 제로하면 1일 것인데 제로이면 제로 5와 제로니까 제로가 되고요. 1이면 1, 5와 1이 돼서 1이잖아요. 그러면 X면은 X겠죠. 제로면은 이게 제로면은 제로고 1이면 1이니까 X면 X겠죠. 이거 같은. 그죠? 다시 돌아갈게요. 그래서 이거를 간략화하기 위해서 하나를 더 추가해놨네요. 추가했네요.
X바 B를요. 추가해서 요 두 식에서 A바를 끄집어내면 이렇게 분해할 수 있고 요 두 식에서 이렇게 분해할 수 있겠죠. 분해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배분 법칙에 하고 같은 거잖아요. 기납 법칙하고 같은 거잖아요. 요거는 이제 요거 여기 문제인데 요거는 이것도 우리가 앞으로 배울 것인데 요건데요. 요거 핵심적인 법칙인데 간단한 법칙인데요. 보관 법칙이라고 그래요. 보관 법칙. 이 둘 다 보관 법칙인데요. x 플러스 x 바는 1이다 이런 이야기 아닙니까? 그럼 x가 제로이면 제로 뭐냐면 제로 플러스 제로 바잖아요. 그러면 제로 플러스 1이 되어서 항상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x가 1이 되게 되면 1 플러스 1의 바니까요. 1 플러스 제로가 돼서 이건 1이고요. 즉 무슨 말인가 항상 1이죠. 항상 1. 항상 1입니다. 그죠? 항상 1이니까 이놈은 항상 1이다 이 말이죠. 1. 요것도 항상 1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식이 될 것이고요. 이런 식이 될 것이고 요거는 마찬가지로 요건 또 불대수식에 의해서 요 식이잖아요. 어디 갔어요? 여기 있네요.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 하나 있고 한 개는 없네요. 한 개는 뭐 같은 거니까 아마 그러는 모양인데 같이 볼게요. 한번. 요거는 이제 A-1 이렇잖아요. 엄마는 A가 제로이면 A- 자체가 제로이면 A-가 1이면 제로이면 얼마냐면 제로면 제로죠. 그죠? 제로면은 제로 곱하기 1에서 제로 것이고 1이면 1 and A에서 1이겠죠. 그러니까 A바가 제로면 제로 1이면 1이니까 A바니까 여기에 A바가 되겠죠. A바가 나타나겠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B하고 N, 1하고 N드니까요. 이놈이 제로면 어쩌면 제로 N 1이라서 제로고요. 1이면 어쩌면 1 N 1이라서 1이잖아요. 따라서 항상 B 값이 나타나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결국은 이놈이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게이트를 보면 우선 A 바 필요하고 B 바 필요하고 A 바 B 바니까 not 게이트가 일단 두 개가 필요하네요. 그렇죠. A 바는 여기 이제 공통으로 쓰면 되고요. B 바는 여기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AND 게이트가 여기 하나 써야 되는 거죠. AND 게이트가 3개 쓰여야 되네요. 3개. 그리고 이제 OR 게이트가 하나 쓰이잖아요. OR 게이트가 한 개 쓰여. 이렇게 쓰인다고요. 만약 요거를 그대로 하면 요 논리를 그대로 설계를 하게 되면 그런데 결론적으로 인마가 어찌 됐냐면 결론적으로 어찌 됐냐면 NOT 게이트 한 개 그리고 OR 게이트 한 개만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게 NOT 게이트 2개, 3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마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게 똑같은 논리를 실현하면서 이놈에 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겠죠. 따라서 어떤 논리가 주어지면 불대수를 반드시 최적 간략화해야 된다는 근거가 논리가 여기서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이 만약에 최적 간략화가 안 되고 하면 결국은 게이트 낭비하는 것이죠. 비경제적인 것이죠.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여러분 교과서에 55페이지 한번 볼까요? 교과서 펴서 55페이지 모두들 한번 펴보세요. 55페이지. 순서를 조금 바꿀까? 뒤에 이거부터 먼저 해볼까?
요것부터 먼저 하고 이야기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자. 자, 교과서 옆에 펴두고, 자, 요거 잠깐 보고 앞쪽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 기본 정리를 먼저 하고 해야 이해가 될 것 같은데, 좀 순서를 좀 바꿀게요. 울대에서의 기본 정리입니다. 기본 정리. 뭐 다른 이야기들인데요. O 하니까 이놈은 X가 제로 아니면 1인데, 그죠? 다 이제 완비트 아닙니까? 이거 제로 아니면 1일 건데, 제로면 일마가 제로 O와 제로 것이고, 1이면 1, 이래가지고 1일 거죠. 그러니까 X 값이 제로면 제로고, 1이면 1이니까, X면 X겠죠. 그런 것이고, 이것도 제로면 1인데요. 제로면 1인데, 제로면 제로고, 1이면 1이겠죠. X면 X겠죠. 요거는 좀 전에 했고요. 요것도 마찬가지로 제로면은 어찌 되느냐면 X가 제로면 제로 앤드 제로 해가지고 제로가 되고, 1이면 X가 1이면 1 앤드 1 해서 1이 되겠죠. 그러면 X가 제로면 제로고 1이면 1이고 X면 X겠죠. 보완 법칙 마찬가지로 했고요. 이거 마찬가지로 해보면요. 이거 아까 했잖아. X가 제로 아니면 X 아니면 1인데 제로면 어찌 되냐면 제로 앤드 X바니까 1이 되고 제로고, 또 어찌 되냐면 1이면 1 X바니까 제로니까 제로가 되고, X가 제로 혹은 1이라도 항상 출력은 뭐냐면 항상 제로이죠. 제로이고, 이거는 X가 제로면 1인데 제로이면은 요렇게 해서 1이 되고, 1이 되면 요렇게 해서 1이 되죠. 항상 1이죠. 항상 1입니다. 항상. 요거는 항상 제로죠. X가 제로라도 제로고 1이라도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누승법칙. 요거는 뭐 이건 우리가 부정의 부정이잖아요. 부정의 부정인데, 요 부정의 부정은 부정의 부정의 두 개가 이제 합체해서 날아가 버리는 거죠. 부정의 부정이니까. 이렇게. 교환법칙은 뭐 이거 우리가 수학적인 교환법칙과 똑같은 거죠. 이 또 수학적인 곱의 교환법칙이고, 이거는 합의 교환법칙이죠. 결합법칙도 수학하고 똑같은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뭐 수학에서 쓰이는 뭐 결합법칙과 똑같습니다. y 플러스 z를 결합해서 x하고 또 n아, x 플러스 y를 결합해서 z하고 더 하나 똑같습니다. y 하나 똑같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학적인 것 같죠. 그 다음에 배분법칙, 이것도 수학적으로 우리 지금 쓰고 있는 것과 똑같죠. 다만 이거 빨갛게 되어 있는 거, 요만큼 요거. 요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수학하고는 좀 다른 겁니다. 드모르간 부울대수의 기본 정리만의 고유한 정리이죠. 이거는 좀 기억해나 자주 쓰이는 것들이니까요. 특히 이런 거. 배분 법칙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쓸 수 있고요. 뭐 그다음에 이거는 뭐 그게 되나? XX 플러스 XY 플러스 XZ 플러스 YZ YZ 이래 되니? 정리하기는 간단치 않네. 자, 막 그렇고요. 그 다음에 드모르간 법칙, 이거 중요합니다. 드모르간 법칙 꽤 중요합니다. 요 배분 법칙 꽤 중요합니다. 많이 자주 쓰입니다. 이 흡수 법칙도 자주 쓰이고요. 이 세 개는 자주 쓰이는데요. 요거 고배, 이게 곱이잖아요. 고배의 부정은 여기 갈로 내에 각각에 이렇게 붙으면서, 각각에 바가 붙으면서 엔드가 뭐로 변하냐면은 오화로 변하죠. 엔드가 오화로 변합니다. 이렇게 변하고요. 요 반대로 이렇게 바가 있으면 여기 각각이 오화가 뭐로 변하냐면 여기에 엔드로 변합니다. 엔드로 변하고 요 전체가 하나씩 떨어져서 각각으로 붙죠.
두 개 상대적이죠. 상대적이죠. 상대적입니다. 한자의 의미는 상대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네요. 요거는 여기 x, 이것도 우리가 수학적인 거 들리죠. x. 이거 두 개는 사실은 같은 겁니다. 같은 건데요. 이걸 이래 보면 되네요. x를 끄집어내면요. 1 플러스 y 이가 되고요. 1 플러스 y는 여기 있네요. 이게 1이잖아요. 항상 이게 1이잖아요. 그러면 x 1이 되고요. x 1은 또 어디 있나? 여기 있네요. x네. x입니다. 그죠? 그래서 x입니다. x. 그만은 뭐냐면 xx 플러스 xy니까요. x를 끄집어내면 x 플러스 y거든요. 아니야. xx가 뭐냐면 xx는 여기에 xx는 x잖아요. 그러니까 연마는 x 플러스 xy 해서 이 앞에하고 같죠. 이거하고 같은 거죠. 이거. 참 결국은 제로가 되는 거죠. x는 1 플러스 y 돼서 결국은 x가 똑같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 볼 수 있겠네요. 교과서를 이제 지금부터 한번 펴볼게요. 53페이지 한번 펴볼까요? 53페이지. 폈어요? 네. 자, 53페이지 맨 위에 표 하나 있죠. 표를 한번 볼게요. xy가 두 입력이 00011011이 있는데 그 다음이 xo와 y야. xo와 y니까 0111이 되겠죠. 그죠? 그 xo와 y의 바니까 그 다음은 방금 했던 0111의 인버팅 돼가지고 보수인 1000가 되겠죠. 그 다음에 x바는 앞에 0011이라는 x가 인버팅 된 거니까 1100가 될 것이고 y바는 y가 인버팅 되어 있으니까 1010가 되겠죠. 또 x바 and y바는 방금 구했던 x바하고 y바의 end니까요. 맨 위에 11은 1, 나머지는 다 제로인 1000네요. 그러면 세 번째 항하고 여섯 번째 항, 끝항하고는 같죠. 즉 무슨 말인가 하면 x와 y의 바는 x바 and y바하고 같아. 이 뭔가 하면 조금 전에 봤던 드모르강 법칙 아니잖아요. 드모르강 법칙. 그럼 이게 뭐한 건가 하면 드모르강 법칙을 표로서 증명한 거죠. 그죠? 물론 x 두 변수가 아니고 여러 변수가 있을 수는 있죠. 두 변수를 가지고 간단히 증명을 해놓은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편 김에 한번 보면 그 밑에 하나가 있네요. 부울대수식 연산자 우선순위 하는 거 한번 읽어볼게요.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한 번만 짚을게요. 부울대수식들을 계산할 때 연산자를 취급하는 우선순위는 첫 번째, 우리가 수학적에도 마찬가지로 괄호부터 먼저 하고요. 두 번째, not, 세 번째, and, 네 번째, 오와 순으로 우선순위를 갖는다 하는 것들을 기억해 뒀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가로 이게 많이 쓰이는 것이죠. 이 기억을 좀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PPT로 돌아올게요. PPT를 돌아오는데 55페이지 한번 볼까? 55페이지 교과서 55페이지에 표 2.2가 있는데요. 표 2.2가 있는데 그게 F1은 그 표 2.2에 진립해 보면 이제 X, Y, Z이라는 세 개의 입력이 있고 출력이 F1, F2, F3, F4라는 네 가지를 표현해 놨는데 여러분 보다시피 F3와 F4는 같은 거죠. 그죠? 네, 같은 거고요. 그 F1, F2, F3, F4를 최적 간략화하면 어떻게 될까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 교과서에 뭐 중간중간에 식이 하나씩 있는데 그게 해놨잖아요. 그죠? 그거를 정리해놓은 게 여기에 PPT에 있는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F1은 할 필요가 없고요. F1은 뭐 1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그 1이 되는 경우는 X 110니까요. X, Y, Z 바니까 뭐 그거는 뭐 할 필요는 없겠죠. F2 한번 보면은 2는 출력이 있는 게 하나, 둘, 셋, 넷, 5개 있잖아요. 그렇죠? 001하고 100, 101, 110, 111 이렇게 5개가 있는데요. 그거를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 PPT의 F2 요겁니다. F2 요거죠. 요렇게 5항이죠. 이렇게 5항인데 요거를 좀 더 간략화하기 위해서 X, Y바, Z 하나를 더 추가했습니다. 추가를 했네요. 추가를 했는데 이 추가를 했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X 플러스 X는 X이기 때문에 X가 한 개 있으나 두 개 있으나 X는 X예요. 그죠? 그래서 같은 걸 X, 바, Y, Z 여기 있네요. 요거 같은 걸 하나 더 플러스 했었네요. 왜 이랬느냐? 둘대수의 정리를 가지고 최적 간략화하는 하나의 수학적인 스킬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어찌 되냐면 요 두 식에서 보면 이게 어찌 됩니까? 공통항이 어찌 돼요? 공통항이 요 두 식에서 X, Y바가 공통인 것 같네요. 그죠? Z, Z바는 1일 거니까요. 앞에서 많이 했으니까 더 이상 상시는 안 할게요. 요 식은 어찌 됩니까? 요 식은 역시는 공통항이 어찌 되냐면 XY네요. 그죠? XY네요. XY고요. 요 놈하고 새로 넣은 거 요거 하면 공통이 어찌 되나요? Y바 Z네. Y바 Z이네요. 이렇게 세 항이 되네요. 세 항이 되는데 요 두 항은 뭐가 남나요? 요 두 항은 또 X만 남네요. 결국 뭐가 남냐면 X하고 요 두 항만 남네. 그죠? 여기 요 놈이네요. 이렇게 되네. 5항이 이렇게 간략화된다. 그 식이 어디 있는 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거기 54페이지 밑에 있는 식 같네요. 밑에 있는 F2 같네요. 그다음 F3하고 F4는 같은 건데요. 같은 건데 거기 보면 이것도 출력이 네 군데 있네요. 네 군데가 네 군데요. 그죠? 그럼 요거 두 군데 보면 이게 공통이 어찌 되냐면 X바 Z이고요. 요 공통은 어찌 되냐면 X, Y바겠네요. 그렇죠? 나머지는 다 뭐 그럼 요 두 항만 이렇게 생기는 거네요. 여기 요 놈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요거는 뭐 상식적으로 뭐 다 아는 이야기니까 그냥 한번 정리를 해봤네요. 그리고 교과서 56페이지 한번 볼까요? 56페이지. 56페이지에 그림 2.4 ABC가 있는데요. ABCD가 있는데요. A 그림은 F1이 X 출력이 어딘가 하면 X, Y, Z이 110니까요. X, Y, Z 바일 때 생기니까요. X, Y, Z 바일 때 생기는 것을 게이트로 나타내는 것이 그와 같이 나타났습니다. not 게이트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엔드 게이트 3입력 엔드 하나 써가지고 그렇게 표현해 놨잖아요. 그죠? F2는 조금 전에 구했듯이 X 플러스 Y바 Z였으니까 그거를 그렇게 표시해 놨습니다. 그죠? 요거는 일반적인 표현 방법은 아니에요. 일반적인 표현 방법은 아닌데 어쨌든 뭐 그렇게 돼 있네요. 있고 그 다음에 C 그림은 우선 D 그림부터 한번 볼까요? D 그림이 F3하고 4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F3, 4를 나타내는 건데 최적 PPT에서 했던 최적 제일 간략화했던 거를 해놨는데 그 C 그림이 뭐냐면 C 그림처럼 중간쯤 간략화해가지고 그림을 그리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사실은 C 그림 이게 최적이 아니고 사실은 D 그림이 최적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그래서 C 그림은 중간에 어중간히 잘못 최적화해서 간략화해서 그림을 그리게 되면 설계를 하게 되면 C처럼 되고 최적 간략화되면 D처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면 우선 뭘 쓰고 있냐면 엔드 게이트가 여기는 위쪽은 3입력짜리 2개 하고 두입력짜리 1개를 쓰고 있는데 밑에는 두입력짜리 2개만 쓰고 있죠. 그리고 나트 게이트는 똑같이 2개 쓰고 있고요. 오아 게이트도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엔드 게이트 1개가 축소가 되고 3입력짜리가 두입력짜리로 하나 줄어 있네요. 그죠? 그와 같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설계할 때는 D와 같은 최적식을 구해서 D와 같은 설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쯤하고 다시 PPT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자, 이야기 된 김에 조금 더 볼게요. 57페이지 교과서를 조금 더 볼게요. 그러면 57페이지 한번 볼게요. 57페이지 이게 칠판이었고 하니까 좀 설명하기 뭐한데 어쨌든 해봅시다. 예제 2.1이 있잖아요. 2.1을 한번 볼게요. 1, 2, 3, 4, 5가 있는데요. 한번 대충만 볼게요. 1번은 위에 쭉 있는데 밑에 식하고 위에 식하고 2개가 있잖아요. 일식이 x 플러스 x 바 y 이게 위에 식처럼 이렇게 줄여가는 과정이 있고 밑에는 밑에 식으로 줄여가는 과정이 있는데요. 자, 밑에부터 제일 간략한 것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x오와 x 바 y를 배분 법칙에 의해서 밑에 두 번째 식 x 바 그 다음에 x, y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x 바는 1이니까요. 1x 플러스 y가 되고 결국은 x 플러스 y가 된다고 그죠? 위의 식도 뭐 어쨌든 둘로 하지만 결론은 x 플러스 y가 돼야 돼요. 그죠? 위의 식은 어떻게 했냐면 위에는 이놈을 또 x에다가 y를 넣기 위해서 y 플러스 y바를 넣었네요. y 플러스 y바는 1이니까요. x1이 되고 그게 x1은 내나 x하고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대신에 이제 y바를 넣은 거고요. 두 번째 식은 그대로 되고요. 세 번째는 어쨌냐면 이거 뭘 한 거예요? 왜 세 식이 됐지? 이게 왜 세 식이 됐나? 잠깐만. 이게 필요에 의해서 잠깐만 여러분 PPT 잠깐 돌아올게요. 여러분 이게 설명이 좀 못할 것 같아. PPT로 잠깐 돌아와서 좀 적으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자, PPT로 한번 돌아볼게요. 뭔가 하면 이래 놨네요. 좀 여유가 있는 장애가 없나. 자요. 이래 놨잖아요. x에 플러스 x 바 y 이래 놨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인마는 x 플러스 x 바 y 플러스 x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x 플러스 x는 내나 x거든요. 이렇게 표현하고 요거는 뭐와 똑같은 표시했냐면 x1 플러스 x 바 y 플러스 x1하고 같아. 따라서 x1하고 같은 게 뭔가 하면 y 플러스 y바 이것도 1이니까요. 플러스 x바 y 플러스 x에 요번에는 x 플러스 x바 이렇게 이것도 1이니까요. 이렇게 표현해놨네요. 좀 교묘하게 해놨네요. 이거. 그렇게 돼 있고요. 요거를 풀면 하나 둘 셋 넷 식이 생기는데 넷 식하고 다섯 식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뒤에 따라가 볼게요. xy 플러스 xy바
플러스 x 바 y 플러스 xx xx 플러스 x 다시 이러네요.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맞나? 둘 셋 넷 xy가 xx 이렇게 되네요, 그죠? 이렇게 되네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놈하고 대충 보면 요 식이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x에서 x 플러스 y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놈하고 보면 x 다시 끄집어내면 x 플러스 y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남은 게 요거 남았네요. 남은 게 요거 3개 남았네요. 그죠? 3개 남았는데 요거를 요 공통이 이제 요 공통이 x 플러스 y 공통이고요. 그 다음 뭐 하나면 x 플러스 x바가 남잖아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남은 거 있잖아요. 요거 x바 y 요래 되네요. 요 엄마가 이제 1이니까요. 엄마 1이고 그럼 요거는 x 플러스 y에다가 플러스 x바 y 요래 되네요. 그죠? 그러면 요거는 이래 되나? x 플러스 1이 되고 x 플러스 y가 되고 x 이게 x y 다시네요. 미안 x y 다시입니다. 잘못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x y 다시니까요. 하면 요거 하면 x 갈로 1 플러스 y 다시 플러스 y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럼 요거 하면 연마가 1이니까요. 그러면 x 플러스 y가 되네. 그죠? 이렇게 되네. 그죠? 많이 참 둘러왔네. 그죠? 어쨌든 간에 x 플러스 y입니다. 그죠? 1번식, 두 번째 식의 끝 x, y, 4 결론은 같은 건데요. 지리하게 둘러왔는데요. 사실 그 두 번째 식이 제일 간단하네요. 그죠? 어쨌든 이게 뭘 보여주려고 하느냐면 여러 가지 스킬로 부울대 수의 정리에 의해서 간략화하는 스킬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제로 해놓은 건데요. 참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교과서 57페이지에. 57페이지 2번 보면 그거 풀면은 xx 바 플러스 xy 이래 되잖아요. xx 바는 제로니까요. xy가 될 것이고요. 그건 뭐 할 것도 없고요. 세 번째 식은 요 세 식이 주어지가 있는데 x 바 y 바 z, o와 x 바 y z, o와 x y 바 이랬네요. 그 앞 두 식에서 x 바 z를 끄집어내면 y 바 플러스 y가 되고 플러스 x y 바가 되네요. 그럼 갈로 y 바 플러스 y가 1이 되니까요. 뭐 끝이 x 바 z 플러스 x y 바가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거요. 이거는 xy o와 x 바 z 플러스 yz인데요. xy 플러스 x 바 z yz에다가 1을 곱했는데 1을 n된 것 같고 1을 대신에 x 플러스 x바를 갖다 넣었습니다. 그럼 뭐 항등이죠, 내나. 왜냐면 x바, y바, x바가 1이니까요. 그래가지고 푸니까 그거를 푸니까 오른쪽 xy, x바 z 플러스 xyz 플러스 x바 z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 식에서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에서 xy를 끄집어내면 1 플러스 z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항과 네 번째 항에서 x 바 z를 끄집어내면 1 플러스 y가 되네요. 1 플러스 z, 1 플러스 y 둘 다 1이니까요. xy 플러스 x 바 z가 되겠네요. 그죠? 그렇게 되고 5번은 4번하고 상대성입니다. 상대성. 곱의 합
대신 합의 부분으로 나타내는 상대성이니까 그거는 뭐 생략하도록 할게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요. 그 다음에 58페이지 한번 넘어가 볼게요. 교과서 58페이지. 58페이지 중간에 드모르간 법칙을 설명해 놓은 게 있고 이미 이야기했고요. 예제가 2.2가 하나 있는데요. 2.2 하나 있는데 예제를 같이 한번 볼게요. F1은 그렇고 F2는 그런데 그걸 보수를 구하라 이래놨네요. 보수를 구하라 그러는데 F1은 보수를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저 위에 바로 밑에 그런 말이 있네요. 함수의 보수는 AND는 OR로, OR는 AND로 서로 바꾸고 각 문자의 보수를 취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사실을 일반화된 드모르간 법칙을 통해 알 수 있다. 드모르간 법칙이에요. 방법 2는 그 예제 2.2 밑에 볼드체로 되어 있는데 함수의 보수를 간단히 구하려면 연산자들의 상대를 취하고 각 문자의 보수를 취하면 된다. 이런 방법도 있다는 거죠. 두 가지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보면 보수를 구하려 했으니까 F1 바하고 F1과 F2가 주어져 있고 F1 바와 F2 바를 구하려는 겁니까? 이거는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구하면 되잖아요. 그걸 바를 구하면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뭐 요 진행하는 것은 생략할게요. 뭐 간단한 거니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 다음에 2-3 한번 볼까요? F1 상대를 취하고 보수를 취하는 방법인데요. 요거는 AND 그 밑에 함수의 상대는 AND와 O와 연산자를 상호 교환하고 1과 0을 바꾸면서 얻을 수 있다. 그러났네요. 그 과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F1 바 위에 있는 F1 바 있잖아요. F1 바를 로부터 F1을 구하려고 하면 F1은 주어져 있는 F1이 주어져 있으니까요. 예제 2.2나 2.3에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주어져 있는 식에다가 그 상대는 그렇다면 요거는 합의 곱인데요. 곱의 합으로 바꿔놨죠. 그죠? 바꿔놨는데 바꿔놓은 것을 바꾸고 난 뒤에 어떻게 했냐면 각 문자에 보수를 취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F1 해가지고 예제 2.3의 1 첫 번째, 두 번째 줄 보면 F1의 상대는 이렇게 된다. 이런 거죠. 요거는 위에 있는 F1이 합의 곱인데 곱의 합으로 AND OR인데 이거는 OR AND로 바꿔놔 합의 곱으로 바꿔놨잖아요. 그거를 다시 각 문자를 보수한대요. 각 문자를 X바 O와 Y O와 Z바를 X, Y바 Z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그 다음에 D항은 X바 Y바 Z를 X, Y, Z바 이렇게 바꿔놨잖아요. 그렇게 하면 X, Y, F1 다시가 구해진다. 그런 이야기죠. 다 이거 뭐를 설명하기 위해서 한가하면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드모르간 법칙을 그런 효과를 낸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네요. 그쯤 하고요. 어중간하네 시간이. 얘들아. 어중간하니까 막 그냥 좀 쉴게. 4시 정각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 네. 네. 반전시킨 각 변수의 오와 같다. 그런 이야기죠. 밑에는 마찬가지로 변수들의 합의보수는 합의보수 요거잖아요. 합의보수. 요거는 각 변수의 곱 반전시킨 각 변수의 곱 요거 같다. 요거 같다. 그런 이야기죠. 즉 요놈은 요건 난드 게이트잖아요. 난드 게이트. 요놈은 난드 게이트입니다. 난드 게이트는 반전된 입력이 반전된 오화 게이트. 네거티브 오화라는 말을 하는데 이렇게 요거하고 같아 이런 얘기죠. 요놈하고 같으니까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요거하고 같은 게 요거니까요. 드모르간 법칙에 의해서 요렇게 좌측처럼 난드로 표현할 수도 있고 우측처럼 이렇게 not or로 not inverting or로도 표시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조금 내가 요걸 정리 좀 해볼게요. 요렇게 난드가 요렇게 돼 있잖아요. 요렇게 표시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엔드에다가 인버터 그치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난드 게이트로 쓸 때는 요걸 바로 쓰면 되고 난드 게이트가 없으면 이게 엔드하고 낫을 이렇게 결합해서 쓰는 건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쓰는 것이죠. 이렇게 쓰는 것인데 우리가 첫 시간에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인 설계가 기본 논리 게이트인 AND, OR, NOT 이 세 게이트 기본 논리 소자잖아요. 기본 논리 소자인 요 세 개만 쓴다 그랬거든요. 그 이유는 세 개만 쓰는 이유는 설계를 한 최종 설계를 한 논리도가 유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합니다. 만약 이게 난드도 쓰고 노아도 쓰고 뭐 여러 가지를 쓰게 되면 표현하는 방법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배우는 입장에서 공부해가는 입장에서는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난해하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기본 논리 소자를 가지고만 이야기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난드 게이트를 쓰지 않는 이건 기본 논리 소자가 아니잖아요. 난드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이고, 요거는 이제 실제로 이제 나트는 이렇게 동그라미 하나 붙인 것으로 표현하는 거죠. 요것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A, B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가 A 바가 될 것이고 여기가 B 바가 돼서 출력은 A 바, O와 B 바 이렇게 되겠죠. 그런 형태인데 요거를 간략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인버팅 시키는 거죠. 요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노아 게이트고요. 노아 게이트고 요거는 난드 게이트잖아요. 난드 게이트. 똑같은 논리를 난드 게이트로 표시할 수도 있고 노아 게이트로 표시할 수도 있다. 뭐 그런 결론도 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메모리를 만드는 회사에서도 난드를 만드는 데가 있고 노아를 만드는 데가 있고 만드는 데 있는 게 아니고 난드로도 만들고 노아로도 만들고 이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거의 한 뭐 퍼센테이지로 나타내기 힘든데 이게 이제 주로 난드로 만드는 게 주고 여기 이제 부로 주로 많이 쓰죠. 주가 난드로 많이 하고 노아로 하고 뭐 그렇게인데 노아로 만들면 좀 값이 좀 비싸요. 난드가 좀 싸고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드모르강 법칙을 적용한 예제를 몇 개 좀 보려고 해놨네요. 같이 한번 볼게요. 이 전체에 이제 바잖아요. 바인데, 자 우리가 이제 x 바 이거를 x 바 이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x 바 이렇게 표시하고 있는데 다 똑같은 겁니다. 네, 같은 거예요. 그러면 우선 이거는 요거를 떨어뜨리면 좀 요는 요만큼은 요 두 개가 있어요. 부정이니까 이거 날아가 버리고요. 떨어뜨리면 여기 엔드로 바뀌고 Z는 Z바가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겠네요. 이거는 따지고 보면 이런데 X 플러스 Y의 바에 바 엔드 Z 바 이렇게 되네. 그죠? 이거 날아가 버리고 이런 모양이 됐네요. 이렇게 됐고 이거 날아가 버리고 이렇게 됐는데 못 풀면 이렇게 됐고요. 요거는 맨 마트 요걸 빼면 요거 엔드로 다 바뀌고 요놈 엔드로 다 바뀌고 한꺼번에 하지 않았구나. 그대로 따라가 볼게요. 요만큼의 바바니까 요만큼의 바바에 요것이 떨어지니까 요만은 이렇게 엔드로 바뀌고 요것도 바바니까 이렇게 되고 바바 날아가고 그럼 남는 게 이렇게 남네요.
그다음에 그거 풀면 요래 되겠네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어. 조금 더 시간이 걸리더라도 할 수 있는, 뭐, 여러분들이 뭐, 차근차근 하면 더 실수 안 하고 할 수도 있어요. 연말은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자르네요. 자르고, 여기 자르고 이랬네요. 발을. 하면, 요만큼의 요 전체에 여파가 있고, 여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오화로 바뀌고, 엔드로 바뀌고, 이는 바, 이렇게 되네요. 요 날라가 버리고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요거 자르면, 요거 자르고, 어떻게 되노? 하면, 이렇게 하고, 요 자르면 여기 자르고 여기 자르는데 여기 엔드가 다시 오화로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오화로 이렇게 바뀌고 이렇게 되네요. 그죠? 그럼 요거 날라가고 요거 날라가고 그렇게 되고 또 요거 자르면 A바 B바가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C가 되고 요건 그대로 되네요. 그대로 이렇게 되네요. 요 모양 그대로 되네요. 요거 푸른 게 이제 이렇게 푸른 거잖아요. 대분법표를 푸른 게 이거니. 그렇게 하면 되고. 엄마는 여기 자르고요. 그 다음에 이거 자르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네요. 그러면 이놈이 다 이게 그 엔드니까 다 오화로 바뀌고요. 이렇게 오화로 바뀌고, 이렇게 변했고요. 요거는 날라가 버리고, 그다음에 요거는 AB가 됐고요. 요거 다시 자르면 여기 오화가 엔드로 바뀌고 각각에 붙었죠. 그렇게 돼 있고 요것도 요거 자르면 엔드가 오화로 바뀌고 오화가 엔드로 바뀌고 각각 이렇게 붙었고 요거 두 개 날라가면 되고 그리고 요거 띄면 이렇게 변하고 요거 띄면 이렇게 변하잖아요. 그러면은 요거 풀면 요렇게 하고 AB하고 ABCD하고 요 네 항이 생기네요. 항이 생기는데 T 요거 잘못됐네요. 요거 바꿀게요. 요거 잘못됐습니다. DF 바가 아니고 D 바 F 바예요. D 바 F 바가 틀립니다. 이게 요 띄워야 돼요. 이거하고 이거는 같지 않습니다. 이거하고 이 두 개는 같지 않습니다. 표현이 잘못되어 있네요.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다음을 증명하라 해놨네요. 증명하라. 이놈이 이래 되는 걸 증명하라 그런 이야기나요. 우선 먼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여기에 풀이를 하고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것이 유일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수학적인 문제를 대할 때 그 결론을 낼 때에 사람마다 풀이 과정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다만 각종 정리를 사용해서 논리적인 모습만 없다면 풀이 과정이 다르더라도 결과가 같을 수가 있죠. 그것을 우선 이야기를 하고 여기는 단지 이렇게 나름 가장 합리적으로 푸는 과정이다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오른쪽에는 각종 정리를 풀대수의 정리를 이런 것들을 쓰고 있다 이런 걸 표시해 놓고 있네요. 자, 우선 요거 빼고 요 항을 다 풀었네요, 그죠? 이렇게 풀었네요. 풀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는 A 플러스 A 요거 제로입니다. 제로이고 A 예반은 제로니까요. 날라가 버리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이게 요렇게 풀었네요. 그게 이제 여기네 여기 여기면 CC, BB 그다음에 BB, CC 뭐 이거는 다 AA, BB, CC 이거는 A, B, A, B, C하고 같잖아요. 그래서 다 이거는 AC,
A바 B, B, C를 다 바뀌었네요. 바꿔놨네요, 그죠? 근데 같은 게 이제 두 개가 있네요. 이렇게 있고, 이 두 개가 이제 있으니까, 이거는 하나만 있는 BC하고 같이 하죠. X 플러스 X는 X니까요. 그래서 이제 BC 하나만 남은 거고요. 남은 거고요. 그 다음에 BC를 이제 묶어냈는데요. BC를 묶어내면, 요거하고 요거 두 항에 묶어내면, 요거 묶어냈네. 요거 묶어냈네. 요 항하고 요 항하고 묶었네요. 그럼 A 플러스 A바가 되네요. A 플러스 A바가 되고요. 나머지 항 그대로 적어놨네. 그럼 요 1이니까요. 요 1이니까 이제 이렇게 또 내양이 됐고요. 여기에서 같은 항이 두 개 있네요. 무슨 항이 있노? A바 B, AC, BC. 요 BC, BC가 같은 게 있으니까 하나 날릴게요. 그럼 열어 되고, 이제 요식이 됐고요. 요식은 다시, 이렇게 좀 변했네. 요거는, 요 A바 여기 이제 제로니까요. 편의상 이제 하나를 더 추가해놨네요. 스킬상. 그래가지고 A바하고 AC하고 첫 번째하고 세 번째 항을 합치는 게 요렇게 되네요. 두 번째 항, 네 번째 항을 요거하고 요거 합치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그렇게 되네요. 그렇게 되고 또는 공통항이 갈로가 공통이니까 이렇게 되네요. 이렇게 돼가지고 요놈이 이제 요놈하고 같네요. 그죠? 과정이 있는데 어려운 건 없고요. 뭐 과정이 조금 긴 듯한데 또 좋은 방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일단 뭐 이렇게 제시해서 같이 한번 봤네요. 넘어가도록 할게요. 정리하라 하나 더 있네요. 여기에 하나 더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자측력이 이렇게 된다 하는 거죠. 결론적으로 세 항인데 두 항으로 줄어내는데도 꽤 오래 걸리네, 그죠? 봐보세요.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어떻게 했냐면 여기 이제 A 이거를 하나 더 해놨어요. 편의상. 이거는 어떤 논리에서 오느냐면 BC의 1을 하나 BC하고 같단 말이야. BC하고 같은데 요 1은 또 뭐와 같으냐면 A 플러스 A 바를 한다고 해도 내는 1이니까 여기 1 대신에 이렇게 갖다 넣는 거죠. 거기 이제 요건 이제 이렇게 요거를 이제 이렇게 풀면 요 도항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도항이 생기는 게 도항이 생기면 AB에서 요 항하고 요 항하고 세 번째 항하고 여기 요거고 요 놈이고요. 두 번째하고 요 네 번째 항 요 도항이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 1 플러스 C나 1 플러스 B나 이게 다 1이잖아요. 1이니까 이렇게 될 것이고 요거 같네요. 되네요. 자, 그좀 할게요. 간략화하기 위한 이런 각종 이런 그 불대수의 정리를 써먹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형태의 스킬을 쓰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눈치챘겠지만 앞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앞에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뭐 간략해라는 이것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결론적으로 부울대수의 정리로 뭐를 해치우려고 하니까 꽤 복잡하고 이것이 체적인지 아닌지를 잘 모르겠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나중에 이런 간략화하는 방법의 가장 체적이고 눈으로 탁 보면 도식적으로 보는 거고 테이블로 탁 보는 도식적으로 그다음에 컴퓨터로 탁 처리해서 체적의 그 불대수식을 최적화된 그런 불대수식을 구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 뭐 그런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이 불대수식 대수에 의해서 간략화하는 방법은 거의 아주 간단한 것만 쓰지 않고요. 이 두 향을 주로 많이 쓰고 있다 하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네요. 자, 그쯤 하고 다음으로 지나갈게요.
정형과 표준형 이렇게 나는데요. 정형과 표준형 이렇게 나는데요. 정형이라는 것이 정형은 어떤 식으로 나타낸 형태를 나타내는데 부울대수식의 수식으로 나타낸 형태를 부울대수식에서 정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정형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민텀 정형이 있고 맥스텀 정형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민텀 정형과 맥스텀 정형이 있는데 어떤 형태인고 하면 이들은 요와 같은 모양의 곱들의 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요. 요와 같은 형태의 합들의 곱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합들의 모양 방법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맥스텀 전형이라고 그러고 곱의 합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민텀 전형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주로 특별한 말이 없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주 많이 쓰는 것은 사실은 요 위에인 민텀 정형입니다. 민텀 정형인데 어쨌든 맥스텀 정형도 알아야 합니다. 어쨌든 그렇게 돼 있고 이 곱들의 합을 영어 표기로 그대로 표현하는 게 sum of product잖아요. 곱의 합이잖아요. 곱의 합. 이거는 합의 곱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 빨간 글자 따서 sum of product 하고 product of sum 첫머리를 따서 SOP형이라 그러고 이는 POS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수학적으로는 곱의 합을 시그마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합들의 곱을 이렇게 파이를 표시는 수학적으로. 자, 이게 이제 그 앞에 이제 이들은 여기에 보면 요 진리표로부터 나오는 건데 진리표가 입력이 이제 여기 XY가 입력이고 요 F는 출력이 출력. 요런 진리표인데요. 이제 출력이 있나 하면 여기에 출력이 있네요. 출력이 있는데 요거를 1일 때 출력이 있으려면 요렇게 표현하는 방법이 있다고요. 그러면 여기 1이 되려고 하면 1이면 어떻게 되냐면 x가 0, y가 제로일 때 제로이면 여러분 제로 바 앤드 제로 바 돼서 1이 되겠죠. 출력이 있는 것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표시하는 거. 즉 무슨 말이냐면 합의 곱으로 곱들의 합으로 곱으로 요거는 이제 합으로 표시했잖아요. 똑같은 건데 요놈하고 이렇게 표면 요거는 이렇게 표시했 x와 y 이렇게 표시했다고 x와 y 이렇게 표시했고요. 요렇게 표시하는 요런 항으로 표시하는 요런 형태를 민텀으로 나타낸다 그러고 요렇게 나타내는 항을 맥스텀으로 나타낸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맥스텀으로 나타내는 맥스텀 정형하고 민텀 정형하고 진리표를 바라보는 시각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두 가지의 정형이 있는 것입니다. 수학적인 툴이. 그래서 좌측인 민텀 요 정형부터 한번 보면 요 같은 것을 이제 M0, M1, M2, M3 표시하는데 스몰 m으로 쓰고 있고 이걸 라지 m으로 쓰고 있고요. 라지 m으로 쓰고 있고 이 m은 맥스텀의 준말이고 이 m은 민텀의 준말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거 0, 1, 2, 3은 여기에 이놈이 10진수를 보면 0, 1, 2, 3이잖아요. 10진수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죠. 10진수로 표시하는 거예요. 여기 0, 1, 2, 3이잖아요. 이거를 이제 M0, M1, M2, M3 표현을 했고요. 그러니까 10진수 자리인 이걸로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이거는 요 두 항에 나타나니까 요 항에 0하고 요 항에 나타나니까 2에 0와 2에 출력이 있다 그런 얘기고요. 요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게 민텀이고 0하고 2다 이런 뜻이죠. 민텀이고 0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 그리고 시그마로 표시되어 있으니까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이렇게
곱들의 합을 표시해야 하는 것이죠. 이거 다 같은 거예요.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항으로 표시했고, 요거는 민텀을 표시로, 여기에 첫 번째 M0하고, 세 번째는 M2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 표현 방법 여러 가지 다 같은 이야기예요. 반대로, 요거는 이제 시그마에서 파이로 바뀌고, 요놈은 맥스텀은 여기 0을 보고 논리죠. 그죠? 여기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여기 이제 M1, M3 이렇게 M1, M3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10진수로 요거는 요 1이고 요거 1이잖아요. 1. 그다음에 요거는 어디 갔나? 요거는 이제 세 번째 3이잖아요. 3. 자, M1, M3가 되고 파이에 1, 3이 되고 좀 구체적으로 나타나면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이 다 같은 거예요. 그거는 이제 합들의 곱수로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이렇게. 여기서 이제 1을 제로 1을 이렇게 나타내는 거예요. 제로 1을. 요 관계가 어찌 되느냐? 연마하고 요거 서로 관계가 어찌 되느냐 하면 서로 보수 관계 있습니다. 보수 관계. 즉 드모르간 법칙의 관계 있잖아요. 그렇죠? 요거 있잖아요. 요거 x 바 y의 바는 얼마면 x 플러스 y 바 이렇잖아요. 요거 같은 거죠. 요거하고 요거 하면 x 바 y의 프라임하고 같은 거죠. 그죠? 서로 보수 관계 있습니다. 보수 관계. 예. 자, 그래서 두 정형 간의 법칙은 뭐냐면 스몰 m점 이거냐 민텀 정형이잖아요. 민텀이고 이거는 맥스텀인데 서로 보수 관계에 있다. 이렇게 보수 관계에 있다 이 말이죠. 민텀을 보수를 취하면 맥스텀이 됩니다. 그죠? 그 같은 서로의 민텀과 맥스텀의 서로의 관계에 그런 관계가 있다. 그런 놨습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F 다음에 출력이 있는데 여기 정확히는 F만 해놨는데 실제로는 FXY 이 무슨 말인가? 요 XY는 입력입니다. 입력이 이렇게 두 빗대인 XY를 썼을 때 입력을 세 개를 쓰면 F, X, Y, Z 이렇게 표시해야 되겠죠. 이렇게 써야 되는 것이 가장 원칙이고 그냥 F 쓰는 게 이제 약식이죠. 약식. 사실은 입력 변수를 다 적어줘야 합니다. 원래는. 자, 우선 정형에 관해서 표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할게요. 자, 좀 할게요. 자, 민텀하고 맥스텀을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 한번 보려고 적어놨네요. 적어놨는데, 자, 이런 입력이 ABC라는 세 가지의 3입력 가진 네요. 10진수로 따지면 0에서 3입력이니까 2의 3승이니까 8가지잖아요. 0에서 1 쭉 가서 7까지 이렇게 있네요. 10진수로. 이렇게 있고, 저 출력인데요. 출력은 F이고, 출력은 여기 네 군데 나타나고 있네요. 네 군데 나타나는데, 이거를, 이거 첫 번째는 민텀 정형으로 나타내놨고요. 두 번째는 이게 맥스텀 정형으로 나타나는데, 맥스텀 정형은 이 제로를 보고 이렇게 묶은 거잖아요. 제로를. 이것도 네 군데네, 그죠? 이거는 맥스텀은 요거고, 이런만 동그라미네, 그죠? 그걸 나타내면 이제 이렇게 네 개 나타낼 수 있고요. 곱의 합으로요. 이거는 합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내놨잖아요. 합의 곱으로, 그죠? 이렇게 나타내놨습니다. 합의 곱으로 이렇게 나타내놨네요. 요 하나만 해보면 요만은 뭐냐면 요만은 뭔가면 요 제로 요거니까요. A바 B바 요거를 만약에 민텀으로 나타내놨으면 이렇게 나타내놨을 거예요. B바 C바 이렇게 나타내놨을 거 아닙니까? 요거의 바니까요. A, O와 C 이런 모양이 되겠죠. 이런 모양이 되겠죠. 그게 이런 의미예요. 그죠? 서로 보수관계에 있다 했으니까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말이죠. 요 위부터 보면 요건 이제 곱의 합평이니까 요거는 M1, M2, F1 그러니까 여기 0, 1, 2, 3, 4, 5, 6, 7이니까요. 여기 1, 2, 4, 7 이렇잖아요.
1, 2, 4, 7 민텀이죠. M1, M2, M4의 오하고 같은 거고, 그거는 이제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했잖아요. 그죠?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요거는 이제, 요놈은 삼각형은, 요거는 제로, 3, 5, 6 이랬으니까,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파이 M에, 라지 M에 0356 났으니까, 파이에 0356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요놈을 게이트로 나타내는 게 요거고요. 요놈을 게이트로 나타내는 게 요거죠. 이거 이래 됐노? 이거 이래 됐노? 이래 되는데. 이렇게 되고, 요놈은 요거가 각각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하나만 보면 요거를 지금 사실은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A바가 들어가야 돼. A바, B바, C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놈들 하나가 요놈이 요거고 그죠? 요놈이 요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요놈이고요. 요놈이 그죠? 요거의 곱이니까 그죠? 엔드죠. 이렇게 나타낸다. 그러니까 민텀 정형은 엔드 오어로 되어 있고요. 엔드 오와 이렇게 형태가 되어 있고요. 연마는 오와 엔드로 되어 있네 그죠? 요거 서로 보수 관계 있네요. 그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61페이지하고 볼게요. 61페이지 같이 한번 볼까요? 교과서 61페이지 한번 볼까요? 간단한 건데 같이 한번 볼게요. 61페이지에 정형 만드는 예제 2.4에 있네, 그죠? 2.4F 이꼬르는 A 플러스 B바 C를 민텀 합평으로 나타내어라. 민텀 합평이라는 것은 곱의 합평을 이야기하는 거죠. 곱의 합평, SOP형. 그런데 이렇게 불함수 중에 보니까 A도 보이고 B도 B바대가 보이고 C도 보이는데 A, B, C 세 변수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각 항이 아까 우리가 민텀 정형은 세 변수가 있다면 각 항이 다 세 변수로 나타내야 되는데 중간에 이제 간략화되어 버려가지고 이상한 모양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최종 모든 변수를 갖고 있는 민텀 정형으로 바꿔야 되니까요. 우선 A에서 B가 우선 맨 앞에 A는 B와 C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뒤에 B와 C는 A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선 A를 B부터 먼저 하면 그 밑에 B와 B바 이게 1이니까요. 그러니까 하나 그 A1이니까 똑같으니까 1 대신에 B와 B바를 곱해줬네. 그죠? 그거 풀면 AB와 AB바 이래 되네. 그죠? 근데 아직도 C가 없으니까 C를 한 번 더 해줘요. 그러면 그 밑에 똑같은 방법으로 하니까 4변수가 나오네요. 그죠? 4변수가 나오고 네 변수가 나오고 그 다음에 그러면 첫 번째 이제 A가 4변수로 나타났고요. 두 번째 항인 B바 C 원 함수에 B바 C는 A가 없으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또 A 바를 해주면 두 항이 또 생기네. 그죠? 그 위 두 항에서 보면 두 항을 다 모아 놓으면은 총 6항이 되잖아요. 그 6항이 모여진 게 그 밑에 있네요. 6항인데 세 번째 항하고 다섯 번째 항이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거니까 하나 날리면 이제 5개만 남네. 그죠? 그 밑에 남아있는 게 이제 5개네. 그죠? 같은 거니까 x 플러스 x는 x니까요. 하나 날리면 되겠다. 그죠? 그럼 고식은 정리를 해놨네요. M1, M4, M5, M6, M7 해놨네. 그죠? 그러면 F, A, B, C는 시그마 갈로 열고 1
칸마 4, 칸마 5, 칸마 6, 칸마 7 갈로 닫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죠? 뭐 그거는 여러 가지 평일 방법을 할 수는 있겠네요.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요. 62페이지 한번 볼까요? 62페이지. 62페이지 예제 2.5가 또 하나 있네요. 요거는 맥스 텀의 고평으로 해라, 합의 고평으로 해라 그런 얘기잖아요. 합의 고평 POS로 바꿔라 그래놨다고 그죠? 요 POS는 배분 법칙을 주로 쓰는데요. 우선 첫 번째 항 X, Y 그 다음에 X, Z니까 첫 번째 항은 XY에다가 XY하고 XZ를 배분 법칙을 써서 XY, O와 X바 이렇게 됐고 또 XY, O와 Z 이렇게 바꿀 수가 있네요. 그죠? 그거를 다시 한 번 더 배분 법칙을 쓴 게 두 번째 항이네요. 그죠? 두 번째 항을 쓰면 다시 이제 각 항이 두 항씩 늘어져서 네 항이 되고 맨 앞에 있는 X하고 XO와 X바는 1이니까요. 그럼 뭐 없는 거와 똑같으니까 그럼 결론적으로 세 항이 생기네요. 그죠? 세 항이 생겼고요. 그 세 항에 보니까 각 변수가 하나씩 없잖아요. 첫 번째 항은 Z 같고 두 번째 항은 Y 같고 세 번째 항은 X 같네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각각 항에다가 한 변수씩 넣어야 되니까 X바 Y 첫 번째 항은 ZZ바를 하나씩 더 넣어줬어요. ZZ바는 1이잖아요. 저 빵이잖아요. 0이니까 하나만 하잖아요. 대신에 편의상 ZZ바를 갖다 넣었고 그거를 가지고 다시 배분 법칙을 쓰니까 오른쪽에 두 항씩 생겼습니다. 그죠? 각각. 두 번째는 YY바, 세 번째는 XX바 이렇게 넣었네요. 그죠? 그러니까 각각 세 항씩 생겼고 거기 이제 여섯 항이잖아요. 여섯 항인데 첫 번째 항에서 첫 번째 항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항에서 두 번째 항하고 같잖아요. 같고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날아가 버리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줄에서 첫 번째 항하고 세 번째 줄에서 첫 번째 항하고 즉 X, O와 Y, O와 Z 말이죠. 거기 똑같은 게 두 개 있으니까 하나 날리면 되고 그럼 결론적으로 6개 중에서 4개만 남겠네요. 거기 그 밑에 항이네요. F는 4항이 그래 딱 있네요. 그거는 이제 맥스점 항으로 M0, M2, M4, M5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그거를 SOP 형태로 나타나면 FXYZ는 파이에 0, 2, 4, 5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네요. 뭐 그쯤 할게요. 그거는 더 이상 뭐 그 정도 이야기하면 된 것 같네요. 그리고 이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곱의 합이잖아요. 이놈이 곱의 합인데 정연간에 병행하는데 합의 곱으로 바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시그마에서 파이로 바꿔라 그런 이야기죠. 이놈을 바꿔. 자, 우선에 요거를 우선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이렇게 넘어간 게 분배 법칙이잖아요. 분배 법칙을 쓰면 이렇게 돼 두 항을 나타내고 요 각각 또 분배 법칙을 썼어요. 요거를 분배 법칙을 썼어요. 그럼 이렇게 또 두 항, 이렇게 또 두 항이 생기잖아요. 그럼 총 4항이 생겼습니다. 그죠? 4항이 생기는데 거기에서 인마가 이놈이 1이잖아요. 이게 1이니까 결국 3항만 생기고요. 여기까지는 막 금방 됐네요. 근데 여기서는 C가 없고 여기는 B가 없고 여기는 A가 없잖아요. 그래서 CC바, BB바, A바를 대응하면 그걸 가지고 다시 또 배분 법칙을 하면 요 항에서 요 두 항이 생기고 요 두 번째 항에서 요 두 항이 생기고 세 번째 항에서 요 두 항이 생기겠죠. 생기면 요 항하고 요놈하고 같으니까 하나 날라가고 요 날라갔고 그 다음에 요놈하고 같으니까 요 날라갔고 그럼 앞에 네 항만 남네요. 요 네 항만 남네요. 네 항만 남고 이건 요렇게 되네. 이건 좀 전에 했던 예제 2.5 같은 거예요. 그렇죠? 같은 예제이네요. 자, 좀 할게요. 자, 정연간의 변화네요. 이제 합의 곱에서 곱의 합으로 한번 바꿔. 합의 곱은 파이에서
시그마로 바꿔라 그런 얘기죠. 맥스텀 정의에서 민텀 정의로 바꿔봐라. 이런 맥스텀 정의를 민텀으로 바꿔라 이런 내용이죠. 우선 요 도항 첫 번째 도항 요거부터 풀해치니까 요로 됐네 그죠? 요로 됐고요. 여기서 요놈은 제로니까 날려버리고 결국 요 세항만 남았고요. 그 다음에 요 세항하고 요 마지막 항하고 이렇게 열어놨는데 요걸 풀해치니까 요를 다 됐네요. 됐는데 여기 BB가 B이고요. CC가 C니까요. 요것도 BB가 있네요. 요것도 CC가 있네요. 그 정리하면 요놈은 AB고요. ABC 그대로고 요거는 BC고요. BC고요. 그 다음에 요것도 BC네요. 요것도 BC네요. 그러네요. BC고요. 그 다음에 요놈은 A바 C는 그대로, 요건 그대로고요. 요건 A바 C 이렇네요. 그죠? 요 두 항 중에 하나가 날라갔네요. 그죠? 요 두 항이 똑같은 BC니까요. 날라가거든요. 하나 날라갔고요. 그리고 이건 AB는 그대로고요. 그 다음에 요 두 항에서 BC를 틀리니까 이렇게 되네요. 그리고 요 두 항 그대로고요. 요 A박 1이니까요. 요 내항이 그대로 됐고요. 내항에서 요 BC가 두 개니까 하나 날라가 버리고요. 요 두 개 같은 거니까요. 날라가고 그럼 C항이 남네요. C항이 남는데 여기에서 BC에 이렇게 A 플러스 A바를 하나 편의상 곱해줬네요. 요건 내가 1이니까요. 그러니까 요걸 풀면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AB하고 이렇게 합치면 이렇게 되고요. 요놈하고 A바 C를 꺼지면 이렇게 되겠네요. 요것도 1이고 요것도 1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합의 곱셈으로 바뀐 거죠. 결과가 없네, 그죠? 어쨌든 이렇게 합의 곱셈으로 바뀌어졌네요, 그죠?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없네요.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이것도 뭐 요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디지털 게이트들을 같이 한번 볼게요. 게이트들. 자, 우리가 이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기본 논리 소자가 and, or, not 이렇게 세 가지라 했습니다. 그죠? 세 가지라 했습니다. 세 가지라 했습니다. 네. and도 뭐 가장 작은 두 입력자리에서부터 뭐 다입력자리까지 있죠. 다입력. 다입력까지 있죠. 인마는 하나 입력밖에 안 가지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모양으로 되어 있죠. 첫 번째 이 not gate. not gate는 다른 말로 invert라고 하기도 합니다. inverter. 영어로 inverter라고 이렇게 표시를 하기도 하는데 그런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건 이제 not gate라고 하죠. not gate인데 실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IC7404 내부 블록도인데요. 내부 블록도에 핀이 총 몇 개 있냐면 1번서부터 14번까지 14핀이에요. 14핀인데 IC가 이렇게 생겨먹었어요. 이렇게 생겨먹었는데 이렇게 쭉 다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다리가 있어요. 그죠? 생겨먹었는데 그 중에 14핀 중에 이제 여기에 그라운드 한 핀 하고 VCC 입력 전압 들어오는 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14번 이거. 요놈하고 두 개가 이제 그라운드하고 VCC가 항상 있어야 되니까요. VCC하고 그다음에 그라운드하고 두 핀을 빼니까 결국 남는 게 12핀 남잖아요. 12핀이니까. 엔드는 나트는 여기에 입력 하나에다 출력 하나만 두 핀만 있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12핀이니까 나누기 2핀이니까 6개가 들어갈 수 있지. 이렇게 나트 게이트가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7404에 6개. 7404 IC 하나에 이걸 쓰면 나트 게이트 6개를 뽑아서 쓸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죠. 자, 그럼 어떻게 표현하느냐? 보통 이제 이렇게 논리 기호는 이렇게 표시하죠. 이렇게 아까 얘기했다는 이렇게 표시하고요.
F는 어떻게 쓰느냐? F는 X 바 이렇게 표시하죠. 불대수는 이렇게 표시하죠. 불식으로 이렇게 표시하죠. 진리표는 이렇게 표시하죠. 그죠? 제로면 1, 1이면 제로. F는 X 바다 이렇게 표시하죠. 왜냐하면 요때만 출력이 있잖아요. 출력이 뭐 요거는 X 바잖아요. X가 제로면 1이고 F가 1이면 제로인 그런 거죠. 이건 이제 클럭 펄스 동작 파행이잖아요. 타이밍도인데요. 타이밍도 동작 파행이죠. 우리말로 고치면 동작 파행인데 타이밍인데요. 입력이 이제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이제 1, 0, 1, 0 이렇게 들어오면 출력이 0, 1, 0, 1 이렇게 인버팅 되어서 이렇게 요와 같은 것을 이제 만족하는 거죠. 만족하는 거죠. 그럼 이런 동작은 뭘로 보느냐면 오실로스코프로 보는 거죠. 오실로스코프로 OSC라고 하는데 오실로스코프로 볼 수 있어요. 볼 수 있다. 오실로스코프는 뭐 하냐면 전에 이야기했는데 시간 영역에서 신호를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시간 영역의 신호를 관찰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보통 시간 영역의 사람이잖아요. 시간 영역에 나타나는 신호를 관찰할 수 있죠. 이런 신호를 이제 시간 영역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런 그 두 개 쓴다고 이야기했잖아요. X 바나 X 다시나 똑같은 겁니다. 어느 걸 쓰든 상관은 없습니다. 자, 나트는 요즘 하고 지나갈게요. 나트. 두 번째 이제 버퍼는 완충 소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완충 소자. 그냥 막 버퍼는 하도 우리가 원어를 그냥 많이 쓰기 때문에 그냥 막 버퍼라고 보통 막 하죠. 입력된 신호를 변경하지 않고 입력된 신호 그대로를 출력하는 게이트이다. 단순한 전송을 의미한다. 이걸 버퍼 이런 역할을 한다 이 말이죠. 그럼 뭐 F는 뭔가 하면 F가 아니라 X예요. X. 그럼 X가 제로면 제로고 1이면 1이단 말이야. F는 X인데 그럼 이거 같은가 이거 말이지. X나 F나 똑같은 건데 이 인마가 말로 있나 이 말이지. 그런 의문이 안 생겨요. 단순히 전송인데 내가 요 신호를 내가 똑같이 이렇게 해주는데 말라고 이게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생긴다고요. 이거를 설명하기가 조금 애매한데 어떻게 설명하냐면 이렇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요렇게 있는데 여기 문턱이 약간 있어요. 여기는 물이 찰랑찰랑하게 있어. 물. 그리고 방이라고 하면 여기 문턱이 요만큼 있어요. 문턱이 요만큼 있는데 문턱. 요런 것들이 이제 버퍼 역할이에요. 버퍼 역할인데 요런 물이 찰랑찰랑하면 물이 만약에 높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넘어오겠죠. 넘어오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물 같은 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 각종 노이즈를 이야기해요. 잡음들. 그러니까 어떤 잡음이 아니고 실제 신호가 물이래 높은 물이 딱 신호가 탁 오면 확실한 물이 오면 싹 지나가요. 턱을 넘는다고. 그런데 잔잔하게 이 노이즈 잡음이 이래 깔려 있으면 이 턱이 없다고 생각하면 이 노이즈가 안으로 들어가지고 방으로 들어온다고. 그러면 신호를 왜곡시켜버려요. 그래서 일정한 마이가 이 칸마이가 필요한 거예요. 칸마이가. 그러면서 요거는 설명하기 힘든데 조금 정폭도 해요. 정폭. 그러니까 여기 1이면 2로 좀 키우기도 하고 2인 걸 1로 줄이기도 하고 이렇게 정폭 기능도 가 있어요. 여기. 정폭 기능. 그러니까 플러스 하기도 하고 키우기도 하고 줄이기도 하는 그런 정폭 기능을 가 있다고. 단순히 X를 F에 나타내 놓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죠.
그런 식으로 이런 버퍼들은 어디에 써먹냐면 요 회로도에 바깥 부분에 버퍼가 배열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들에 의해서 노이즈가 들어오면 이 회로를 보호하는 거예요. 안쪽 회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버퍼가 이렇게 감싸고 있는 형태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고 있죠. 쓰고 있고 이 말은 제로면 제로고 1이면 1이에요. 그래서 F는 X예요. 그냥 X. 네. 버퍼입니다. 이렇게 돼 있고 똑같이 이것도 버퍼는 낫다고 똑같이 입력 하나에다 출력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같이 이제 6개 들어있어요. 6개씩. 요거는 IC 7407로 되어 있어요. 7407. 07로. 실제 우리가 시스템의 산업용으로 쓰는 디지털 논리 회로를 설계할 때는 이걸 써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실험실에서 수업을 하면서 일단 실험을 할 때는 이거는 뭐 F 이퀄 X니까요. 조금 무시하고 외부적인 노이즈가 크게 없다고 보고 그냥 잘 쓰지는 않습니다. 실험실에서는 잘 안 쓰지 않고 실제 산업용으로 쓰는 곳에서는 이걸 쓰고 있습니다. 요 버퍼를 조금 더 다른 형태의 버퍼도 있는데 이걸 한번 볼게요. 두 가지 형태가 더 보이는데요. 3상태 버퍼 이렇게 했잖아요. 3상태 버퍼. 하나는 이 바가 들어오고 하나는 이가 들어오고 이렇게. 어쨌든 그러니까 이놈이 XF가 있는데 여기 수문을 열어주고 말아주고 그래 하는 거죠. 요런 게 있는데 요런 수문이 있는데 요놈을 올렸다가 낮췄다가 하는 그러니까 온 오프를 시켜주는 놈이 한 개 딱 있어요. 거기 이제 요놈이죠. 요놈을 우리는 요 E를 주로 쓰는데 요 E를 영어로 enable 소자라 그래요. enable 소자라 그러는데 enable 활성 소자 활성화시키는 죽어 있는 놈을 살게 만드는 활성 소자 그렇게 뭐 근데 enable 소자라고 주로 이야기하죠. 그 enable 소자인데 enable을 이렇게 네거티브로 주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포지티브로 주는 경우도 이렇게 정논리로 주는 경우가 있고 부논리로 주는 경우인데 이만 정논리부터 우리가 보통 쓰는 정논리부터 한번 이야기해 보면 E가 제로일 때는 F가 하이 임피던스가 돼서 통과를 못해요. 통과 못함. E가 1인 경우에는 통과 가능한데 그때 비로소 1이면 1, 제로면 제로라는 무슨 역할을 하냐면 버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면 버퍼 역할을 하려고 하면 이 버퍼 역할을 하려고 하면 E가 항상 뭐 상태에 있어야 되냐면 1 상태가 돼야 된다 이 말이죠. 요게 입력에 어떤 값이 도착했더라도 E가 입력을 출력에 나타나는 시간을 요놈이 정리를 하는 거죠. E가 결정하는 거죠. E가 로로 있다가 제로로 있다가 1로 되는 순간 F의 출력이 여기 나타나죠. 그런데 제어 방법이 반대인 게 이제 요 위에 요거는 이제 분원리예요. 이 바가 돼가지고 이 바가 1이 되려고 하면 E가 제로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E가 제로일 때 제로이면 이놈이 이 바가 1이 되잖아요. 이 바가 1이 돼야 돼. 요럴 때 버프 역할을 하는 거예요. 버프 역할을 하고 이 바가 1일 때 그러니까 E가 제로일 때죠. 1일 때죠. 참. 1일 때는 이 바가 제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놈은 거꾸로 하이임피던스에서 통과가 안 되는 거죠. 통과 안 되고 요거는 통과되는 거죠. 통과 오케이.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바는
제로일 때의 버프 역할을 하고 요 E는 1일 때 버프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정논리는 그와 같은 모양인데 요런 제품도 나오고 요런 제품도 나와요. 그때 따라서 달리 쓸 수가 있죠. 요거는 이제 논리를 설정하는 두 가지 방법인데요.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렇게 분논리를 쓰는 경우가 있고 정논리를 쓰는 경우가 있는데 둘 다 씁니다. 둘 다 쓰는데 특별한 말이 없으면 이제 정논리를 많이 쓰는 편이죠. 아예 IC도 두 가지가 있는데 74125 해가지고 분원리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요. 74126이라 해서 정논리로 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두 가지가 되어 있고 아다시피 여기 보면 핀이 3개씩이잖아요. 3개씩 쓰이잖아요. 하나, 둘, 셋, 3개씩 쓰이니까 아까 그라운드하고 VCC 빼고 12핀인데 3개씩 쓰이니까요. 4개인, 4개씩만 이렇게 들어앉아 있네요. 4개씩 이렇게 핀에 IC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되어 있네요. 자, 얘들아.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 네.